아무래도 정현이는 중국에서 접속을 하다 보니까 계속 지금 접속할 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네. 지금 뭐 중국에서 줌을 잘랐다고 하는데 혹시나 그것 때문에 지금 영향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제 뭐 딩딩? 새 프로그램으로 진행한다고 얘기를 톡방에서 하는 것 같던데 일단 그렇다고 해서 내가 딩딩으로 바꾸긴 힘들고 그러네요. 정현이는 지금 접속이 좀 힘들더라도 어떻게든 접속을 한번 해봐야 될 건데 트라이를 애매한 거지. 정현이 같은 경우에 지금 정현이 안 들어왔지? 안 들어왔구나 아직 접속이 안 돼가지고. 중국 참 희한한 나라야. 참 진짜 희한한 나라 같아요. 이걸 왜 차단했을까? 이유야 중요하지 않죠. 차단한 것 자체가 웃긴 거지. 이유는 100가지가 넘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희한한 나라 같아요. 자, 바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40회차죠? 문제 미리 풀어와 봐서 알겠지만 난이도가 좀 있죠. 어, 문제 자체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지문 내용도 그렇고 난이도가 좀 있네요. 그렇다고 해서 뭐 난이도 있다고 중간에 풀다가 포기하거나 에라 그냥 대충 찍고 그냥 수업 들으면 되겠지 하시면 안 되고 실전처럼 실제에서도 이런 문제 나오면 그대로 포기할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평소 때 습관 쌓이면 그 그대로 실전에 반영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게 되게 고리타분하고 되게 뭐 너무 딱딱한 얘기처럼 그렇게 들릴 수 있어도 다 경험상 얘기를 하는 거잖아. 여러분들이 특출난 천재나 특출나게 뭐 영어 쪽으로 뭐가 발달된 사람 아니라면 이걸 단순히 그냥 학문 공부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시험 대비잖아요. 시험 대비해서 문제 한 문제를 풀더라도 실전처럼 풀어봐야겠다라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풀어야지 그냥 대충대충 뭐 이런 생각으로 한 지문 그냥 뭐 대충 풀고 시험 때 닥쳐가지고 벼락치기 하면 되겠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특출나거나 천재 아닌 이상은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적 안 올라요. 자, 지금부터 하나하나 어려운 질문 나오더라도 끈질기게 한번 풀어봅니다. 정현이가 지금 계속 그죠? 저쪽 로딩 걸리네. 들어왔나? 들어왔구나. 자, 시작해 봅니다. 1번부터 한번 가볼게요. 지금 이 글의 전반적인 내용이 과학자들의 연구 활동과 아이들의 유아기에 있는 그런 아이들이 놀이의 그 모습이 닮아 있다라는 얘기죠. 과학자들이 뭔가 그 과학의 비밀을 풀기 위해서 원리 같은 걸 알기 위해서 꾸준히 연구조사 막 하잖아요. 그런 모습하고 아이들은 뭐 순수하게 노는 거죠. 그냥 놀다 보면은 뭐가 깨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러면서 뭔가 세상에 그
자연의 이치 뭐 그런 걸 깨달아가는 그런 과정이 흡사 비슷하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1번 같은 경우 according to developmental psychologist에서 이 developmental psychology 하게 되면 여러분들 심리학도 어떤 학문도 학문이요. 학문 아니고 학문. 어떤 학문도 다 종류가 나눠지잖아요. 과학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과학이 아니죠. 거기서 또 나눠지고 무슨 과학 뭐 이런 식으로. 이 심리학도 마찬가지로 여기 나온 developmental psychology 하게 되면 발달 심리학이라는 분야인데 여기는 psychologist 해서 사람 명사죠. 그래서 발달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이 말 되겠네요. 그러니까 심리라는 게 사람의 정신세계라는 게 유아기를 거쳐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 하면서 점점 사람의 심리가 점점 뭔가 발달해 간다, 진화해 간다 라는 것을 기조로 삼는 심리학 분야래요. 찾아봤더니 내가 뭐 심리학 전공한 사람 아니잖아. 나도 이렇게 새로운 용어 나오면 다 찾아보거든요. 그러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사람이 정신이 성숙해감에 따라서 나이가 연령대가 증가해감에 따라서 심리 상태가 변화해가는 걸 연구하는 학문. 이게 발달 심리학 쪽이더라고요. 어쨌든 자 유아기 때의 아이들의 노는 모습이 과학자들과 닮아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 according to some developmental psychologist에 따르면 첫 번째 초반부에 단서가 등장하죠. 일단은 쭉 한번 읽어 내려갔을 거고요. 딱 어떤 이 글의 주제를 딱 던지잖아요. 그죠? 지금 등장하면서 중요한 부분은 여기 부분이죠. Some developmental psychologist는 여기서 이제 키워드가 등장하는 거죠. 문제의 키워드가. 자, 몇몇 발달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이 사람들은 display, 아이들이 노는 행위, 이 play가 is more like 흡사, 뭐와 닮아 있다? scientific investigation, 과학적 연구와 닮아 있다라고 말하죠. Then one might think, 이때 one은 일반인들을 말하는 거죠. 그냥 하나 이런 뜻이 아니고 한 명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일반인 people을 짜잡아서 one 이렇게 얘기한 건데 그래서 사람이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이런 말 되겠네요. Then one might think,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과학적 연구와 많이 닮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심리학자들에 따르면요. 그래서 답은 D번 baby's play, 아이들의 노는 행위는 is somehow, 어쨌든 similar to, 유사하다. A scientist's experiment, 과학자들의 연구활동과 실험과 닮아 있다. 이렇게 되겠네요. be similar to, be similar to, 뭔 뜻이에요? 뭐뭐와 비슷하다, 유사하다, 이런 거죠. 참 여러분 이건 내가 그냥 참고로 하나 얘기해 줄게. 참고로. 우리가 수거 외울 때 항상 앞에 비동사 붙여가지고 be similar to 이렇게 많이 외우잖아요. 근데 그거는 무조건 비동사로 시작해서 be similar to 이렇게 등장하는 건 아닙니다. 원래는 similar to 이렇게 외워야 되는 게 맞죠? 원래는 similar to 해서 뭐뭐와 유사한 이렇게 외우는 게 맞죠. 근데 이게 지금 이 문장에서도 보다시피 이런 형용사가 들어가는 표현들에서 형용사가 similar잖아요. 유사한. 근데 전사 to하고 같이 묶어서 항상 이렇게 같이 다니니까 similar to 뭐뭐와 유사한 이렇게 묶어서 외우게 되는데 그냥 이렇게 기본은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similar to라고. 근데 이제 가끔 가다가 이렇게 비동사 뒤에 나오면서 is similar to 뭐뭐와 유사하다 이렇게 말이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수거 형태로 외울 때 be similar to 뭐뭐와 유사하다 이렇게 외우는 거죠. 원래 기본은 similar to 이렇게 외우는 게 정석입니다. 비동사가 꼭 오란 법은 없으니까요. 그죠? 그냥 similar to 혼자만 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꼭 비동사가 와야 되는 건 아니죠. 근데 학생들이 아직 그 영어의 원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아직까지는 이해하지 못한 학생들이 좀 많은데 그런 학생들은 그냥 무조건 비동사가 꼭 와야만 하는 걸로 착각을 합니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조금만 더 제가 첨가 설명을 더 드리자면 여러분들 지금 1학년이잖아요. 근데 2학년 중에도 아직도 이런 기본적인 얘기를 이해를 못하고 아니면 이해를 못했다기보다도 안 가르쳐 준 거지 안 가르쳐 주니까 몰랐던 거죠.
뭔 말이냐면 간단한 얘기예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마 알고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지? 자, 여러분들 영어에서 착하다라는 동사 있나요? 착하다라는 동사가 있어요? 그 전에 먼저 해야 될 얘기는 이거네. 먼저 그 전에 해야 될 얘기는 자, 제가 말씀드렸죠. 아주 쉽게 생각하자고 했습니다. 동사가 뭡니까? 라고 물으면 뭐 주어의 동작이나 행위를 나타내는 말로서 동작 동사와 상태 동사가 한다. 뭐 그런 건 선생님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 건 우리들이 전문적으로 영어 공부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쉽게 이해하면 되잖아요. 그죠? 동사는 뭐다? 다로 끝나는 말이 동사다. 그랬습니다. 동사는 뭐다? 다로 끝나는 말이 동사다. 그렇다면 영어에서 착하다라는 동사가 있을까? 착하다라는 동사가 있어요? 없죠. 없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착하다라는 말은 착한이라는 형용사와 뭐뭐이다라는 이게 영어로 따지면 비동사죠. 착한이라는 형용사하고 뭐뭐이다라는 비동사하고 합쳐져 가지고 착하다라는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물론 예를 들어서 공부하다라는 동사는 있죠. 공부하다라는 동사는 있어요. 얘는 뭐예요? 당연히 다 알다시피 study잖아요. 동사가 있죠. 근데 그렇다면 착하다라는 동사가 있냐 이 말이에요. 네, 이건 없죠. 착하다는 만든 거다 이 말이에요. 뭘 가지고? 비동사와 형용사를 가지고. 따라서 이건 뭐예요? 영어로 따지면 뭐 is나 또는 뭐 are, good 이게 착하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따라서 우리가 외울 때도 similar to는 뭐예요? similar to는 뭐뭐와 유사한이라는 표현을 먼저 외워놓으시고 여기에다가 이제 앞에 뭐가 붙습니까? 비동사가 붙는 거죠. 비동사가 뭐뭐이다라는 비동사가 붙으면서 be similar to 하면 뭐뭐와 유사하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렇게 먼저 외워두라 이 말이죠. 우리나라 참고서 보면 꼭 비동사 앞에 붙여가지고 be similar to 뭐뭐와 유사하다 이렇게 나오지만 사실은 이 말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비동사는 뭐뭐 하다라는 이 동사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붙는 거고 원래는 그냥 기본적으로 similar to 여기까지 외워두셔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비동사는 자기가 붙이든 말든 붙이려면 붙이고 말을 그렇게 하려면 붙여야지. 하지만 필요 없으면 그냥 이렇게만 써도 되면 이렇게 쓰는 거고. 그지? 네, 그래서 이렇게 비동사가 붙는 이유는 쉽게 말해서 우리말에서 뭐뭐 하다라는 말을 붙이기 위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꼭 비동사를 써야 된다는 건 아니다. 아시겠죠? 어? 자, 그래서 답은 어쨌든 D번이 되겠고요. 두 번째. 자, we learn from paragraph 2. 우리는 두 번째 단락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뭘 알 수가 있나요? 내용을 보시면 일단은 첫 번째 쭉 어떤 아이를 한번 보세요. 놀고 있는 아이를 보십시오 하면서 이런 어떤 예를 들어서 쭉 뭔가 설명하고 아직 중요한 핵심 요지는 아직 안 나왔어요. 이게 지금 이 예를 왜 들고 있는지 대충 이해는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작자가 또 작자라니 작가가 이 작자리야. 이 글쓴이가 이런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보십시오라고 하면서 예를 들고 있는데 이런 예를 들면서 도대체 말하려고 한 게 무엇인지는 아직 선명하게 안 나왔단 말이에요. 하지만 끝부분에서 여기서 이제 녹색 친 부분에서 등장을 하는 거죠. 이 두 번째 단락의 요지, 결론이 여기서 나오죠. 자, 아이들의 이 investigation, 아이들의 플레이하는 활동을 마치 과학자들이 연구하는 활동에 빗대어서 investigation이라고 연구 또는 뭐 조사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자, 이 아이들의 investigation과 과학자들의 experiment는 appear to share the same aim.
같은 목적을 공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목적이 똑같은 것처럼 보인다. 이런 말이 되겠죠. 여기까지만 딱 봐도 나머지 뭐 다 비슷한 말도 나오거든요. 여기까지만 봐도 아이들의 플레이 활동과 과학자들의 실험 활동은 뭔가 유사점이 분명히 있구나. 목적이 비슷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일단은 과학자들과 아이들의 활동에 있어서 공통점이 있다. 라는 얘기가 등장을 해야 됩니다. A, B, C, D 중에서요. 자, 근데 지금 해당되는 얘기가 아까 제가 여기 aim까지만 읽었죠. 여기까지만 읽었는데 그 뒤로 보면 컴마 찍고 두 번째 overall approach 전반적인 접근법을 공유하는 것 같다든지 또는 마지막으로 또 logic 논리 어떤 타당성도 공유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거든. 그러면서 지금 이 괄호 안에 들어간 말도 좀 자세하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첫 번째, 자, 아이들의 활동과 과학자들의 활동의 공통점. 첫 번째, 같은 목적을 공유하고 있다. 그 목적이란 to learn about the natural world. 자연 세계. 자연 세계에 대해서 배우고자 하는 목적. 그 다음에 두 번째, overall approach. 전반적인 접근법이란 gathering direct evidence. 직접적인 증거, 우리가 이 직접 증거라고 그러죠. 간접 증거가 있고 직접 증거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직접 증거를 모으고자 하는 어디로부터? From the world, 이 세계로부터. 우리를 둘러싼 모든 세계에서 내가 지금 뭔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과학자들이 그렇잖아요. 과학자들이 뭔가 연구를 하고 현상을 연구하는데 이 자기의 이론을 뒷받침할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증거. 그것도 직접적인 증거, 이런 직접 증거를 모으는 활동, 이런 것들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logic, 이거는 논리나 논리성, 타당성 이런 말인데 내가 과연 관찰한 것이 my observation, 내가 관찰한 것들이 내가 예상했던 것과 딱 들어맞나? 그래서 나의 논리가 딱딱딱 떨어지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여기서는 마지막 D번에 babies seem to collect evidence. 본문에 나온 키워드 있죠? collect evidence. 증거를 찾는 것처럼 보인다. 마치 누구처럼? just as. 마치 누구와 똑같이? just as. 마치 누구와 똑같이? scientists do. 과학자들이 하는 것과 똑같이. just as. just as. 뭐뭐처럼 똑같이. 알겠죠? 답은 D번이 되겠죠. 여기에 나왔잖아요. 여기 gathering direct evidence. 직접 증거를 수집하는 것. 이렇게 나왔잖아요. 자, 3번. 자, children, 아이들은 learn the rules of language. 자, 읽다 보니까 갑자기 지금 언어의 규칙성을 배운다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언어의 규칙을 배운다. 그죠?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말을 배우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말을 그냥 배우는 게 아니라 문법, 어법, 이런 우리가 미처 알고 있지 모르지만, 그렇죠. 우리 그냥 듣고 말하면서 배우기만 했지. 머릿속에 이게 문법이었나? 이게 어법이 있나? 라는 건 모르고 그냥 일단 배우잖아요. 하지만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걸 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문법이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알아요? 만약에 여러분들 지금 영어 문법 공부하니까 힘들지? 국어 문법 지금 공부한다면 그건 쉬울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문법이라는 건 어렸을 때부터 정말 태어났을 때 아주 어렸을 때부터 뭐 10년, 20년 동안을 계속 그냥 자연스럽게 듣고 보고 말하면서 그냥 배우는 게 언어의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언어를 배울 때. 그래서 여유 있거나 좀 넉넉하거나 좀 시간적 여유나 금전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최대한 그 해외 유학연수 가려고 하잖아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거든. 그죠? 여러분들 생각하기도 맞죠?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문법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일단 가서 듣고 보고 배우면서 막 틀리더라도 말하고 다니면서 배우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써먹으면서. 어.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갖다가 영어가 아니라 우리 국어라고 생각해봐. 여러분들 지금 우리 지금 국어는 우리가 뭐 문법 공부하면서 배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뭐 자연스럽게 우리 모국어니까 자연스럽게 쓰고 말하면서 배웠을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와서 여러분들 이 나이 먹어서
만약에 국어 문법을 다시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해봐요. 힘들겠지. 근데 영어는 더 힘들지. 왜? 영어 여러분들이 유창하게 합니까? 나도 못해요. 영어 원어민처럼 하는 사람 대한민국에 드물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잘 나가는 뭐 영어 강사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유명한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실제 원어민들이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걸 이렇게 가만히 듣고 평가했을 때, 아, 이 사람 영어 잘한다라고 하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래요. 대한민국의 수많은 영어 강사 중에서. 실제로 원어민처럼 말하는 사람 드뭅니다.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그건 엄연한 사실이고, 어쨌든. 근데 이제 이 영어를 뭐 원어민처럼 유창하게도 못하죠. 여러분들 어디 가서 영어 한마디 잘합니까? 못하죠. 근데 이 상태에서 또 문법을 병행해서 공부해야 되니까 더 이중으로 힘든 거지. 이해되지?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만 힘든 게 아니야. 내가 좀 뭐가 모자라고 내가 언어적으로 능력이 좀 떨어지나? 그래서 힘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 원래 힘든 거예요, 지금. 자연스럽게 배우지도 못했고 또 그런 데다가 문법까지 같이 해야 되니 머릿속이 터지려고 하는 거지. 하지만 그걸 극복해가지고 어쨌든 시험을 공부하는 사람 입장이니까 하긴 해야 되는 거니까 하잖아요. 그치?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한도 끝도 없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좀 밝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힘든 건 누구나 똑같으니까 좀 파이팅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얘가 좀 3첩보로 빠졌는데 미안해. 아이들은 언어의 규칙성을 배웁니다. 말에도 다 문법, 어법, 규칙이 있다는 거니까. 그걸 뭐에 의해서 배우느냐? 보시면 여기 나와 있죠? They investigate human psychology, 어쩌저쩌고 psychology 하면서 the rules of language 여기 나왔네요. 그죠? 그래서 they 아이들이거든요. 아이들은 이거는 빼고요. 필요 없는 부분이니까. the rules of language를 배웁니다. 언어의 규칙을 배우죠. 예를 들어서 only be 그것은 뭘 통해서? 자, through예요. through입니다. 뭘 통해서 배워요? repeated experiments. 반복된 실험, evidence gathering, 증거 수집, 그리고 finally overturning a theory, 그리고 이론을 뒤집는 일까지 발생하죠. 애초에 이론이 있었는데 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정반대의 이론이야. 결과가. 그럼 이론이 뒤집어지는 거잖아요.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이건 결국 뭘 의미해요? 실패, 착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반복되는 실험을 하고 그 과정에서 각종 증거를 수집하다가 아, 내가 이게 틀렸구나 라고 한번 실패해보고 또 하고 또 거듭하고 이런 과정들. 그죠? 이런 과정들이 마치 과학자들의 이런 과정이 어린아이들이 언어를 배우는 과정하고도 비슷하다라는 문맥이에요. 지금 이 말이. 이 파란색 부분이. 알겠나요? 자,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언어를 배울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어렸을 때부터 뭐 문법이나 이런 걸 따로 배우는 게 아니라 써보고 틀리면 아, 나 이거 틀렸구나 라고 자기가 스스로 느끼면서 다음엔 더 잘해보고 이런 과정을 10년, 20년 동안 계속 해가지고 완벽하게 언어가 습득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국어를 이렇게 잘하는 거고. 근데 영어는 아직 그게 안 돼 있다는 거고.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이 이겁니다. 자, 그래서 repeating their own experiments 그들만의 실험, their own experiment, 마치 과학자들처럼 그들만의 실험이라고 표현했죠. 그들만의 실험을 repeating, 반복함으로써 거기 안에서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또 다시 올바르게 또 해보고 또 도전해보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죠? 그런데 그래야 하는데 영어뿐만 아니라 중국어도 마찬가지죠. 그죠? 근데 중국어는 여러분들 열심히 하잖아. 왜냐면 지금 중국 대학교에서는 당연히 지금 고3들이 치르고 있는 면접 있지 거기서도 중국어 면접이 압도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뭐 영어 면접도 잠깐 보지만 영어 면접은 한두 마디 물어보거든요. 필기시험만 잘 보면 돼. 근데 중국어는 정말 잘하셔야 되죠. 정말 잘해야 됩니다. 중국 대학교 가려면 어쨌든 그래갖고 지금 고3 니네 선배들 언니 오빠 형 누나들 지금 난리 났어. 고3 중국어 면접 준비한다고.
열심히 해야 돼요. 자, 4번 갑니다. What is the main idea? 주 아이디어. 주제겠죠. 주제. 목적. 이런 거지. Of the last paragraph예요. 이거 문제 끝까지 잘 읽어. 꼭 그냥 대충대충 성격 급한 애들이 꼭 그냥 안 읽고 그냥 전체 글의 주제 찾고 그러는데 last paragraph예요. 마지막 단락만 보시면 돼요. 마지막 단락. 여기 보시면 항상 이게 지금 마지막 단락이죠? 여기부터 비어잉부터 children 끝까지가 모든 단락의 중심 얘기는 첫 번째 문장 또는 마지막 문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일단 말씀드렸죠. 모든 글, 이 전체 글의 중심, 주제는 첫 번째 문장 내지 첫 번째 단락의 글의 주제나 목적,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당연히 글의 끝부분에 가서는 마지막 단락이나 글의 마지막 거의 두세 번째 문장 가서 글의 주장, 글쓴이의 주장이나 이런 것들이 확연하게 나오죠. 그러니까 전체 지문으로 봤을 때는 첫 번째 단락, 첫 번째, 두 번째 문장 이 정도가 또 중요하다는 거고 마지막 단락의 한두 문장이 또 중요하다는 거고 근데 이제 각각의 단락 하나씩을 보면 이렇게 단락 하나씩을 또 보면 예를 들어 여기 두 번째 단락에서도 첫 번째 한두 문장 또는 끝에 한두 문장이 이 단락의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고 중심 내용 이 마지막 단락에서도 이 마지막 단락의 첫 번째 한두 문장 마지막 한두 문장이 또 이 글의 중심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전체 지문의 처음과 끝이 중요하듯이 각 단락의 처음과 끝이 중요하다. 알겠죠? 혹시나 문제 풀 때 전체 글의 내용이 귀에 잘 안 들어온다.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온다. 정리가 안 된다. 아무리 천천히 또 한 번 읽어보고 해도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는 마지막 단계에서는 얘기한 대로 첫 번째, 처음 부분 그리고 마지막 부분 여기를 조금 더 집중해서 더 보시면 글쓴이의 생각과 요지가 잘 드러나 있으니까 문제 푸는데 조금 도움이 될 거예요. 알겠죠? 자, 어쨌든 자, 네 번째 단락의 주제는 뭡니까? 첫 번째 문장에 나오죠. Viewing Childhood Development 유아기의 발전 과정을 as 뭘로써? Scientific Investigation 과학적 연구로서 보는 것은 throw light on 이거 잘 나오는 표현입니다. 좀 이따 얘기할게요. 빛을 던져주죠. 아이들이 배워가는 과정에 있어서 또한 과학과 과학자들에게 영감을 안겨다 주기도 한다. 어린아이들의 노는 모습을 보면서 과학적 영감을 얻거나 또는 아이들이 어떻게 학습해 나가는지 학습 발달 과정에 대한 빛을 어떤 영감을 또 얻기도 한다. 이 말 되겠죠? 그래서 studying babies play 아이들의 플레이를 연구하는 것은 may lead to 어디로 이끌 것이다? A better understanding of science죠. 과학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이해됐죠? 자, 마지막 5번. 이 문제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문제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손도 안 대고 온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나는 어디까지나 그 사람들 체벌하거나 뭐라고 할 생각 없어. 공부는 자기 인생 자기가 제일로 신경 쓰는 거라고 했고 난 옆에서 도와주게 할 뿐이고 풀어온 사람들을 위해서 얘기합니다. 자, what is the author's tone? 이 작가의 어조, 톤이 뭐예요? 목소리, 어조, 느낌 이런 거잖아. 작가의 어조는 얘가 지금 긍정적으로 얘기하냐, 뭐 부정적으로 얘기하냐 이런 거지. 뭐 할 때? When he discusses the connection. 작가가
이 연결관계를, 관련성을 얘기할 때 뭐의 관련성? Between scientist research, 과학자의 연구와 baby's play, 아이들의 놀이활동, 이것 사이의 관계를 얘기할 때 작가의 어조는 지금 어땠나요? 라고 물어보는데 전체적으로 다 읽어보면 느낌이 와요. 지금 작가는 자기 주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이 글이 지금 논설문, 작가의 주장을 펴는 논설문이에요? 아니면 그냥 이러이러한, 현재 이러이러한 사례가 있더라. 과학자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단순히 사실만 전달하는 설명문이에요. 이건 설명문이에요. 논설문이라고 착각한 사람들은 크게 착각한 겁니다. 이 글 속에 작가의 주장, 작가가 뭐 연구를 했거나 작가가 실험해서 그 결과를 갖다가 이 글 안에서 주장하거나 뭐 그런 적이 있나요? 하나도 없죠. 다른 사람들의, 다른 과학자들의 연구 사례, 그리고 요즘 이런 것들이 보고되고 있더라 라는 사례를 그냥 여기다가 소개만 하고 있잖아요. 그죠? 마지막 보시면 이 진한색 부분 있죠? 여기부터 끝까지. 제가 아까 그랬죠. 전체 내용 눈에 다 안 들어오고 바쁘면 마지막만 봐도 된다고. 그지? 그래서 지금 보면 Why do young children and scientists, 왜 어린아이들과 과학자들은 so much alike, 왜 이렇게 닮아 있을까? 작가도 몰라요. 왜 이렇게 닮아 있지? 라고 하면서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심리학자들은 말하기를 하면서 지금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갖다 쓰죠. 또 perhaps, 아마도 이럴걸 이라고 하면서 지금 뭐 자신 없게 얘기하잖아요. 그냥 자기 얘기가 아니니까. 아마도 이렇다고 할걸. 그 다음에 여기도 조동사 may가 들어가면서 may have been adapted, 몇몇 과학자들에 의해서 받아들여질지도 몰라. 추측을 또 하잖아요. 이렇게 may, 뭐뭐일지도 몰라. 확신이 아닙니다. 조심조심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 as some psychologists put, 몇몇 심리학자들이 또 말한 것처럼, 언급한 것처럼, 이것도 역시 자기 의견이 아니라 다른 사람 의견을 갖다 쓰는 거고. 그래서 자, A번의 convincing은 설득시키는, 납득시키는 이런 뜻입니다. convince가 동사로서 설득 또는 납득시키다 이런 뜻이 있죠. Right? 이런 식의 의미. 당연히 convincing 하면 현재분사 형용사가 되죠. 현재분사 형용사가 되면서 납득시키는, 설득시키는. 이거 설득문, 논설문 아니라니까. 그다음에 confused. confused는 뭐예요? confuse는 동사로서 혼란스럽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confused니까 얘는 과거분사 형용사가 되겠죠. 과거분사 형용사. 그럼 얘는 혼란스러운, 혼란스럽다라고 할 때 confidence는 뭐예요? confidence는 이거 confidence로 나오면 안 되는데 이것도 잘못 나왔어요. 내가 말했지 이거 이 책 뭐야 중국 책이 뭔가 좀 이렇게 오타도 많고 잘 못 쓴 것들이 많어. confidence는 명사죠. 그래서 자신감, 자신 뭐 이런 거예요. 자신감. 여기서는 트로 나와야 돼. 자신 있는 에서 confident 이렇게 나와야 돼요. confidence로 당찬 뭐 이런 식의 이걸로 나와야 됩니다. 이걸로. 근데 내가 일부러 안 바꿨어요. 여러분들 이미 뭐 다 풀어봤기 때문에 confident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왜? 얘도 형용사, 얘도 형용사, 얘도 형용사, 얘도 형용사 이렇게 다 형용사로 나와야지. 여기만 명사 혼자 딱 나오면 이게 안 되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조가 어때? 설득시키는 어조야. 혼란스러운 어조야. 당찬 어조야. 조심스러운 어조야. 이렇게 얘기해야지. 여기만 명사 이렇게 나오면. 그러니까 중국 문제집 보면 조금씩 이상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수정을 계속 해줄 테니까 이렇게 하시고. 자, 여기서는 confidence 아닙니다. 자신감 있는 어조로 얘기한 거 아니고요. 답은 cautious. 조심스러운 거죠. 설명문이고
조심스러운 거죠. 어, 자기 의견이 아니라 남의 의견을 가져다가 중립을 지키면서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있죠. 답은 D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쉬었다가 45분부터 직독직해 들어갑니다. 쉬었다 가지요. 45분에 들어오세요. 수고했어요.